앞서 설명드린 자금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개발 자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이트로 smtech.go.kr 사이트와 산학.smba.go.kr 사이트를 리뷰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 자금은 대체로 사업비의 75%를 지원을 하고요. 민간 부담 현금은 민간 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료는 기술 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 출연금의 2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각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형태별로, 시기별로, 자금 사용 목적별로 나눠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자금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비즈인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공고 시기와 마감 시기, 그리고 유형별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수요자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 분야, 지방자치단체, 지원 자격, 테마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자금 사용 내역에 따라서 지원 자금의 종류와 시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자금, 기술자금, 창업자금, 판로 및 수출자금, 인증자금, 인력 채용자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개발자금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기술 기회, 공동협력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또 연구개발 예산 지원, 기술 획득 정보 등 지원금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금은 주로 융자와 보증이 있는데요. 보증의 경우에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그 세 곳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지원자금입니다. 초기 기업이 쉽게 접하는 정책자금인데요. 그러나 초기 사업계획 없이 무턱대고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에 매출 발생이 안 되고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상환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도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세 지원 특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감면과 취등록세 면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므로 상세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조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도 CEO의 임무이고 지원기관 담당자가 알아둬야 할 몫입니다. 인력 지원 자금은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크게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장기구직자 지원제도, 여성가정 지원제도, 장애인 지원제도 등이 있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서 부설연구소 설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 채용 시 석박사 채용 장려금 제도를 3년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운전자금을 절감하면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실업 증가와 미취업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미취업자 청년 인턴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6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해서 훈련시키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과 벤처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 벤처 자금은 창업 투자 보조금 지원, 기술 창업, 그리고 이른 기업,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자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이른 기업의 경우에는 지식 서비스 구매 바우처, 자기개발 골드카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국 대학의 창업 선도대학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창업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창업, 개발과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대한 지원을 찾아보면 지원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제품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판로 개척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맞는 자금이 수출 지원 자금인데요. 주로 수출 지원 센터와 포트라를 통해서 지원 자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의 마케팅 자금과 해외 수출을 위한 바이어 찾기, 해외 시장 조사, 통역 번역 서비스, 해외 규격 인증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수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통해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원 제도의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 기업에 맞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관련 컨설팅,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 관련 사업, 국내의 각종 인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기 퇴직과 고령화로 인해서 소상공인 창업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명에서 10명 사이에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전통적인 소매상과 프랜차이즈 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진흥원을 두고 중소기업청 지정 자영업 전문 컨설턴트와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서 일정 부분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자금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CEO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여성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각을 달리해서 부처별 정책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처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청이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 출연연의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협력형 제조 기반 기술 기능 인력 양성이나 온라인 수출 마케팅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기술부의 경우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컨소시엄 형태의 굵직한 개발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요. 주로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미래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 연구소 설립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의 기술 개발 활성화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인데요. 최근 웰빙, 건강, 녹색, 바이오 이런 단어가 이슈가 되고 있죠.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크게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추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작업 환경 개선, 인력 지원 강화, 근로자 능력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생산제품, 판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품질이나 기술을 중시하는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조달청에 등록해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맞는 사업자 종목이 있어야 하고 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작년부터는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 인증으로 대체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수 특허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기업 내 사내 발명제도 도입을 하고 전자출원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구성원이 발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한 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